아랍에미리트가 뜬금없이 오펙을 탈퇴한다는 뉴스가 앞으로 우리 생활과 계저에 어떤 폭탄을 던질지 덜컥 겁부터 나셨나요? 기름이 곧 넘쳐난다는데 대체 유가는 왜 미친 듯이 치솟기만 하는지 그 기형적인 착시를 오늘 제가 완전히 박살내드립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60년 오일 카르텔이 무너지는 이 거대한 혼돈을 역이용해 다가올 폭락장에서 내 자산을 대피시킬 안전한 피난처와 남몰래 돈을 쓸어 담을 정확한 진입 타이밍을 완벽하게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60년 만에 오펙이라는 오일 카르텔을 전격 탈퇴한다는 뉴스 다들 보셨죠? 아마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이제 산유국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겠구나. 그럼 기름 공급이 쏟아질 테니까 조만간 내 차 기름값도 좀 싸지고 징글징글한 물가도 좀 잡히겠네. 맞아요. 당장 표면적인 뉴스만 보면 딱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컨센서스도 공급 과잉에 따른 유가 하락이라는 아주 상식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죠. 60년 우정이 깨졌으니 서로 생산량을 늘리며 치킨 게임을 할 거란 기대감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증산이라는 강력한 하락 뉴스에도 불구하고 지금 브렌트유는 오히려 111달러를 돌파하며 폭등해버렸습니다. 아주 기이한 지표의 충돌이죠. 스마트머니는 이미 대중의 착각을 비웃으며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당장 기름을 실어나를 바닷길이 꽉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이란과 미국의 충돌 여파로 전 세계 기름이 지나가는 심장부 호르무즈 해협의 함정량이 하루 2천만 배럴에서 380만 배럴로 무려 81%나 증발해버렸거든요. 즉, 중동 창고에 기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당장 띄울 배가 없어서 억지로 만들어진 가짜 고유가 상태인 겁니다. 터지기 직전에 댐에 어마어마한 물이 위태롭게 갇혀있는 셈이죠. 자, 여기서 아주 섬뜩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전쟁 노이즈가 거치고 이 꽉 막힌 해협이 다시 뚫리는 그날, 저 댐에 갇혀있던 거대한 기름 쓰나미는 과연 누구의 계좌를 가장 먼저 덮치게 될까요? 가장 먼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곳은 얄팍한 뉴스만 믿고 아무런 대비 없이 앉아있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쓰나미의 방아쇠를 당겨버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여러분은 아직도 이들의 충돌이 그저 돈 많은 기름부자 형제들의 흔한 밥그릇 싸움 정도로 보이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두 국가의 명운이 걸린 피 튀기는 생존 전쟁입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듣던 걸프 동맹이라는 낡은 프레임은 이제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황을 먼저 볼까요? 이들은 지금 네옴시티 같은 천문학적인 동이 들어가는 거대 신도시를 굴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신도시를 사막 위에 지어 올리려면 무조건 기름값이 배럴당 80달러 이상을 유지해 줘야만 숨을 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고유가가 아니면 국가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상황이 180도 다릅니다. 이 나라는 이미 물류와 관광으로 경제 체질을 완벽하게 바꿔놨습니다. 기름값이 50달러 선으로 반토막이 나도 끄떡없이 흑자를 내는 저비용 구조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끔찍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수년 동안 무려 20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석유 생산 시설을 최신식으로 다 지어놨습니다. 하루에 490만 배럴을 뿜어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췄죠. 하지만 사우디가 주도하는 오펙의 생산량 쿼터 족쇄에 꽉 묶여버렸습니다. 억지로 하루 300만 배럴 수준만 생산해야 하니 매년 수십조 원의 기회비용을 허공에 날리고 있었던 겁니다. 남의 배를 불리려고 내 배를 골마야 하는 이 불합리한 희생을 언제까지 참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 수익 구조와 생존 방식이 완전히 엇갈리면서 필연적인 파국을 맞이한 겁니다. 더 이상 사우디의 눈치를 보며 손해를 볼 이유가 없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사우디가 채워둔 이 무거운 족쇄를 스스로 끊어버린 아랍에미리트는 대체 어떤 무시무시한 카드를 숨기고 판을 뒤집으려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두 가지 충격적인 숫자를 들으시면 아마 당장 주식 앱부터 켜게 되실 겁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걷어차고도 저렇게 당당한 진짜 이유가 바로 이 숫자에 숨어 있거든요. 첫 번째 숫자는 75%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경제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일까요? 틀렸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석유가 아닌 금융과 무역 같은 비석유 산업의 비중이 무려 75%를 넘습니다. 더 이상 땅 파서 기름이나 파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미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미국과 손잡고 수백조 원을 굴리는 중동의 홍콩으로 완벽하게 진화했습니다.
고유가에 국가의 목숨이 달린 사우디아는 아예 생존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숫자는 뭘까요? 바로 910만과 180만입니다. 현재 걸프 지역 앞바다 창고에는 무려 910만 배럴의 원유 재고가 악성 종양처럼 시한폭탄처럼 아슬아슬하게 쌓여 있습니다. 게다가 아랍에미리트는 오펙을 탈퇴하자마자 당장 내일부터라도 하루 180만 배럴의 기름을 시장에 추가로 쏟아낼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장을 단숨에 집어삼킬 이 무시무시한 숫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전 세계 시장에 전례 없는 규모의 공급 쓰나미가 대기 중이라는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유가가 떨어질까봐 벌벌 떠는 다른 산유국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시장을 단숨에 장악해버리겠다는 아주 무서운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끔찍한 글로벌 경제의 지각 변동은 바다 건너 한국에 있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얄팍한 계좌에 대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단 하루 만에 국제 유가가 60달러대로 무섭게 곤두박질치고 영원할 것 같던 거대 정유사들의 주가가 반토막 나는 끔찍한 상상을 해보셨나요? 안타깝게도 이건 영화 속 상상이 아니라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현실입니다. 이번 탈퇴는 단순히 산유국들 사이의 흔한 밥그릇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지난 6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강력하게 통제해오던 글로벌 원유 가격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 붕괴하는 치명적인 연쇄 반응의 진짜 시작점이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한 전쟁의 포연이 거치는 그 순간 억지로 막아뒀던 대매 수문은 흔적도 없이 뜯겨나갈 겁니다. 창고에 꽉꽉 묶여있던 910만 배럴의 악성 재고와 아랍에미리트가 작정하고 쏟아내는 폭발적인 추가 공급량이 전 세계 시장에 그야말로 폭격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게 될 겁니다. 시장의 물량이 주체할 수 없이 폭주하면 유가는 당연히 수직으로 낙하하죠. 그동안 고유가 하나만 믿고 레버리지를 당겨 베팅했던 원유 생산에만 올인했던 에너지 기업들은 처참한 실적 쇼크를 맞고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무서운 불길은 결국 국가 재정을 고유가에 의존하는 다른 중동 산유국들의 연쇄적인 국가 부도 위기로까지 번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오일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이토록 허무하게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바로 이 혼란을 틈타 사우디를 밀어내고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 중앙은행으로 군림하겠다는 무서운 야심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하고 거대한 글로벌 경제의 지각 변동은 바다 건너 한국에 있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얄팍한 계좌에 대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저 멀리 중동 사막에서 벌어지는 남의 나라 싸움 구경하다가 당장 내 마이너스 통장과 피 같은 노후 자금이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에너지의 파도는 우리의 통장과 밥상 물가를 가차없이 휩쓸고 지나가게 됩니다. 당장 지금은 전쟁 공포가 만든 기형적인 고유가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뚫을 기세로 오르고 있죠. 수입 물가가 치솟으니 대출 이자와 마트 영수증이 여러분의 목을 조르고 매달 받는 월급의 실질 가치는 얼음 조각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숨막히는 공포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 바로 그 직후에 찾아옵니다. 넘쳐나는 공급 폭탄에 유가가 단숨에 60달러대로 곤두박질치는 순간 한국 주식시장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정유와 화학 관련 대형주들은 끔찍한 실적 타격을 온몸으로 맞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증권사 앱을 열어 철석같이 믿고 매월 적립식으로 모아왔던 미국 에너지 ETF, 국민연금이 투자한 관련 자산들,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하던 개인 노후연금 계좌는 이 극단적인 변동성을 견뎌낼 최소한의 방어력이라도 갖추고 계신가요? 위기는 결코 뉴스 속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열리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의 매수 버튼과 매도 버튼을 쥐고 흔들 겁니다. 바다 건너 남의 집 불구경하듯 팔짱 끼고 있다가는 피땀 흘려 모은 내 계좌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그렇다면 피할 곳조차 없어 보이는 이 거대한 폭락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저 거대 산유국들의 패권 싸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피눈물만 흘려야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위기를 오히려 역전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당장 내일 아침 팔아쳐야 할 자산과 난몰래 주워 담아야 할 알짜 자산의 정확한 리스트를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딱 6개월. 꽉 막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댐의 수문이 열리기 전까지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길어야 딱 6개월입니다. 뉴스에서 유가가 110달러를 넘었다고 떠드니까 조급한 마음에 원유 선물이나 정유주에 뛰어드신 분들 계신가요? 그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 속으로 피 같은 시드머니를 짊어지고 뛰어드는 격입니다.
내일 당장 전쟁이 끝나 휴전을 해도 바다 깊숙이 깔린 기뢰를 치우고 마비된 물류가 정상화되는 데는 물리적으로 최소 6개월이라는 시차가 발생합니다. 유가가 꼭대기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지금 이 가짜 강세 구간이 댐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는 뜻입니다. 그럼 당장 내일 아침 계좌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팔아쳐야 할까요? 그동안 고유가 하나만 믿고 원유 생산에만 올인했던 에너지 주식들은 미련 없이 덜어내셔야 합니다. 거대한 공급 쓰나미가 시장을 덮칠 때 가장 먼저 가치가 폭락할 폭탄들이거든요. 반대로 지금 남몰래 조용히 주워 담아야 할 알짜 자산은 따로 있습니다. 기름값이 60달러대로 폭락하면 앉아서 원가를 수천억 원씩 아낄 수 있는 항공, 해운, 그리고 석유화학 섹터입니다. 이들은 유가 하락이라는 폭포수를 온전히 순이익으로 빨아들이는 진짜 수혜주들이죠. 여기서 시야를 한 단계 더 넓혀보겠습니다. 카르텔의 족쇄가 풀리고 헐값의 에너지가 시장에 무한정 쏟아지면 그 엄청난 전력은 다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먹어치우는 거대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입니다. 싸진 에너지의 진짜 혜택은 결국 AI 인프라, 그중에서도 막대한 전력을 감당할 전력기기와 배전, 그리고 뜨거운 서버를 시키는 냉각 시스템 관련 기업들로 폭발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달러를 안전한 방패로 꽉 쥐고 이 확실한 수혜지들을 날카로운 창으로 준비하세요. 이제 다가올 폭락장을 역전시킬 구체적인 투자 지도는 모두 펼쳐드렸습니다. 이제 60년 만에 게임의 룰이 완전히 뒤바뀌는 이 거대한 변곡점 앞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마인드로 이 판을 마주해야 할까요? 이번 아랍에미리트의 전격적인 탈퇴는 단순히 60년 된 낡은 담합체제의 붕괴가 아닙니다. 소수 카르텔이 에너지를 독점하며 횡포를 부리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효율과 속도로 무장한 무한 경쟁의 판이 새롭게 열렸다는 기존 체제에 대한 완벽한 사망 선고입니다. 막혀있던 바닷길이 뚫리고 갇혀있던 기름 쓰나미가 쏟아지는 날, 낡은 뉴스만 쫓던 누군가의 계좌는 처참하게 녹아버리겠지만 미리 판을 읽고 대피한 누군가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알짜 자산들을 쓸어 담으며 인생의 계급장을 통째로 바꿀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쏟아질 이 거대한 공급 폭탄을 계좌를 박살낼 끔찍한 재앙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자산을 물려줄 일생일대의 역전 기회로 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전략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